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주력이 배당이 낮아요. 평소에 제가 5배 정도 맞춰서 드리는데 오늘은 4배 조금 안 됩니다. 3.5배요, 3.5배. 그러니까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박았습니다. 원래 부주력은 제가 아까 본전용으로 박아놓는데 오늘은 그냥 부주력 올킬 또 가자라는 마인드로 배당 낮게 박아뒀으니까 뭐 참가하실 분들 참가하시고 어서오세요. 가봅시다. 하테보, 팔로미노, 루게리, 루크먼, 회이룬, 파레데스, 데실리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배당 잘못 매긴 거 같은 좀 느낌이 일단은 있어요. 뭐 다 떠나서 지금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인 루크먼은 계속 부상이고 사실. 근데 회이룬까지 좀 빠졌어요. 물론 얘가 막 혼자서 막 뭐를 만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전방에서 좀 싸워주고 젊은 놈이잖아요. 막 그런 역할을 충분히 맡고 이번 시즌 골 결정이 나쁘지 않아요. 7골. 팀 내 득점 2위고. 뭐 이런 부분에서 결장이 어쨌든 있고 뭐 팔로미나 이런 애들 빠진 부분도 사실 대체는 돼요. 아탈란타는 수비 뎁스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스쿼드 절반이 수비수예요. 사이드백, 뭐 중앙 수비, 5백을 쓰다 보니까 수비 뎁스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다 대체는 됩니다. 쟤들 자체는. 유벤투스는 이제 또 젊은 미드필더인 파레데스 빠져 있고 뭐 수비 쪽에 데실리오 빠져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경기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직전 경기 스페치아전도 이 경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죠. 사실 이긴 게 좀 다행일 정도의 경기였어요. 상대 스페치아였는데 어쨌든 3대2로 저도 뭐 햄물을 봤었고 뭐 했었는데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이름까지 추가적인 부상자가 지금 발생했고 상대는 유벤투스입니다. 거의 풀라인업에 가까운 사실상 풀라인업이죠. 더군다나 상대 전적 역시도 아탈란타가 홈에서 20년 동안 유벤투스를 2번 이겨봤습니다. 역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20년 동안 3번 이겨봤습니다. 근데 왜 난 정배를 줬는지 모르겠어. 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유벤이 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같은 챔피언스리그 경쟁팀이잖아요. 유벤투스 지금 3위에 위치해 있고 이 경기를 패배한다라면은 뭐 밑에 팀들한테 추격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앉을 거라고 봅니다. 아유 부티언님 고맙습니다. 유벤투스 프렌 보고요. 두 번째 토리노 대 몬차. 싱고, 슈르스, 아이나, 지마, 라돈지치, 콜파니. 양 팀의 결장자는 사이드 쪽에 뭐 싱고나 아이나 이런 애들 빠져 있고 중앙 수비 쪽에 슈르스 빠져 있는 토리노인데 토리노도 마찬가지로 수비 뎁스가 좋아요. 뭐 같은 자리 여러 명이 빠지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좌우 뭐 중앙 이런 식으로 지금 수비 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 대체가 됩니다. 신고 같은 경우 더군다나 후반기에 좀 라자로한테 살짝 밀리는 느낌도 있었고 뭐 중앙 수비 쪽에 핵심이라도 뭐 볼 수 있는 슈루스인데 토리노는 중앙 쪽에 주전급의 수비수들이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 종종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전급이지 뭐 얘가 막 100% 핵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주요 자원이에요. 그래도 핵심 자원에 가깝고 뭐 이렇게 빠져 있고 이선 쪽에 이제 라돈짓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몬차는 이제 후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이선 자원에 콜파니가 빠집니다. 몬차도 이제 이번 시즌 접어들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뭐 마친이라든가 다른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뎁스는 안 좋아졌고 공격적인 부분은 콜파니가 제일 나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분명히 아쉬운 일정도 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조금 뭐 봐야 될 부분은 토리노가 지금 홈 4연속 무승이거든요. 무승인데 남은 경기 일정이 이 경기 몬차나 홈에서 그리고 피오렌티나 그리고 인터밀란이요. 4연속 무승인데 남은 3경기가 몬차, 피오, 인터.
7연속 무승이 할 게 아니라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측면을 감안하거나 혹은 이제 어쨌든 몬차도 지금 동기부여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둘 다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둘 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파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순위가 타이트한 동기부여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동기부여가 없다기보다는 막 죽자 살다 뛰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자. 그래도 우리 좀 순위 높게 한번 마무리해보자. 요 정도의 지금 뭐 중위권, 중상위권 팀들의 동기부여가 있을 텐데 어쨌든 홈에서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교적으로 원정 경기보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몬차는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홈에서 승리가 승리 거둔 지 꽤 오래된 타이밍에서 일정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몬차 프랜을 찍을 거면은 저는 언더 어쨌든 공격 쪽에 뭐 이런 부분들 토리노가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득점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승패로서 접근한다면은 사실 어려워요. 승패 사이즈는 그냥 봤을 때 어려워. 저는 뭐 사실 몬차 프렌을 누가 찍어도 뭐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굳이 보면은 토리노 어쨌든 홈에서 많이 못 이기고 있고 남은 뭐 3경기 포함 7경기 무승을 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 그래도 좀 끊어주는 그림이 그나마 좀 낫기는 하다. 물론 다음 경기 피오고 상대로 뭐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본다면은 토리노 사이드로 봅니다. 뭐 이겨도 이상한 그림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언더가 먼저 보이고 그다음 토리노 사이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작시오 대 툴루즈. 아작시오는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 또 거의 전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중앙 수비수 쪽에 디알로 빠지고요. 여기에 또 미드필더 쪽에 후반기에 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바레토 그리고 최다 득점자 6골이 최다 득점자거든요. 이드리시 벨라엘리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드리시 출전 정지 벨라엘리는 이제 그거예요. 훈련 태도 불량. 그러니까 좀 이 새끼 알제리에서 좀 치는 놈이거든요. 알제리산 우리 월드컵 때 붙어봤잖아. 그 쫄깃함 빨빨빨빨 뜨고 그런 이유에서 다음 시즌 뭐 리강에서 꽤 상위권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 재능 어쨌든 아작시오에 있는데 뭐 계속해서 아마 4월 중순인가 말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백업 공격수 물론 무득점이에요. 투주 가르까지 빠져 있는 상황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나마 어떻게 잔류하려면 전승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부상도 그렇고 이럴 때 이런 에이스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도 아작시오가 이래서 거의 전패인 겁니다. 최근에 최근 7경기 1무 6패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백업 자원들만 빠졌어요. 비아콜로, 젠리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어쨌든 접근을 한다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경기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툴루즈는 지금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이미 컵 대회 우승해서 본인들의 축포를 쏘았고 남은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승점 9점 차기 때문에 강등권이랑.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9점 차를 지금 남은 경기 5경기 향해 뒤집기에는 밑에 팀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끝난 느낌이죠. 9점 못 뒤집어요. 뭐 한 팀이 뒤집어도 나머지 팀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거의 잔류 확정급이긴 합니다만 뭐 오늘 이기면 더 확정인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아작시오의 상태나 뭐 툴루즈 같은 경우 어쨌든 득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올려주는 공격력이 있는 팀이고 아작시오는 공격력이 없어요. 간혹 한 골씩 넣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좀 아다리 맞아서 좀 우당탕 골이나 아니면은 찬스를 잘 살려서 한 골 넣거나 없는 찬스 중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툴루즈 승을 찍거나 동기부여적으로 떨어진다 했잖아요. 아작시오가 지금 뭐 주포도 다 빠져 있는데 많은 득점을 만들 리가 없어요. 이 경기가 툴루즈 승이 안 뜨면 언더가 뜰 겁니다. 결국에 둘 중에 하나 배당 괜찮긴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자기 생각에 맞는 걸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 경기를 만약에 배팅 할 거라면 둘 중에 하나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터지면 언더. 터지면 무조건 언더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퇴장 PK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툴루즈가 이겨도 언더 확률은 높겠죠. 막 1대0 막 이렇게 이길 수 있으니까 1대0, 2대0. 그래서 뭐 자기가 꼴리는 걸로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형님들? 네 번째, 오세르 대 클레르모. 이제 오세르는 뭐 몰라도 됩니다. 다 백업이에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클레르몽은 비에테스카 출전 정지에 고날로. 이 경기는 저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거 씨발 왜 클레르몽이 역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옥셀이는 강등권 싸움하고 있고 클레르몽은 지금 끝났어요. 시즌이 12 올라갈 49점. 물론 위에 7위 자리 막 리옹이나 이런 데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잖아요. 중소기업이 앵간치 올라가면 거기서 만족을 하지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뭐 풀럼 얘기할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었고 보통 다 그래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살짝 내려오거나 더 내려오거나 뭐 잘해봐야 유지하거나 그 정도 선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클레르몽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비에테스카 일단 빠져있는 거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클레르몽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은 클레르몽이 한창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한 두세 달 전인가? 그때 계속 질 때, 계속 못 이길 때. 그러니까 결국 수비 쪽에서의 부상자들 때문에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점이 많고 수비를 신경 쓰다 보니까 공격이 안 되고 그런 나비 효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성적이 쭉 내려앉았다가 수비 자원 다 복귀하고 지금 연승이에요. 이 연승 타이밍이 수비 자원 다 복귀하고 연승인데 오늘 핵심 수비수 이번 시즌 전 경기 출전, 전 경기 선발 출전 비에테스가 빠지고요. 고날롱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날롱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리옹 거의 한 10년 전쯤 리옹 주장이었나? 거기 이제 핵심 미드필드 주전이었습니다. 닭주전. 프랑스 국대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제 뭐 로마를 거쳐서 또 어디야 그 라리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그 강등된데 그라나다에서 또 핵심이었고 거기를 거쳐서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짬밥이 재능이 있으니까 클레르몽 정도에서는 엄청나게 핵심이에요. 물론 나이가 많고 부상이 많다 보니까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진 않았는데 나올 때는 무조건 주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레르몽의 연승 고날롱 부상 복귀 이후에요. 고날롱이 빠지고 수비 쪽에 부상자가 있을 때 클레르몽이 못 이겼고 돌아오고 수비 쪽 부상자 다 돌아오고 최근에 연승 때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둘의 결정은 엄청나게 크다. 지금 거기다 동기부여까지 없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프렌을 찍을 바에는 무를 찍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옥세르는 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홈에서 특히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게 근데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옥세르 쪽으로 보거든요. 승을 볼지 무회무를 볼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상대가 그래도 좀 최근에 연습 때리고 있는 클레르몽이니까 무를 뭔가 배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보고 언더까지 이렇게 본 건데 1대0 아니면 1대1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본 건데 뭐야 또 해외 배당은 또 옥세르 쪽으로 갑자기 빠졌네. 아까까지만 해도 클레르몬 쪽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해배가. 근데 지금 다시 옥세르로 빠졌네. 뭐 이러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귀신 같은 옥세르 해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는 클레르몽 프렌이고 그러니까 결과값만 봤을 때 누구나 보는 클레르몽 프렌이고 한데 이거는 사이즈가 정배틀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리앙 마노네 라포르테 메이테 출전 정지에 사이드 쪽에 후반기에 좀 출전하고 있는 이고르 실바 브레스트는 파데가 뭐 정도 나머지 백업 자원들 빠져 있는데 브레스트는 사실상 거의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디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뭐 물론 종종 나오긴 하는데 전반기에 좀 많이 뛰었었고 후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비 쪽에 부상자들 눈에 좀 들어오죠. 라포르트랑 메이테 중앙 수비 둘 빠져 있습니다. 지금 로리앙 같은 경우 좀 비상이
뭐 전방이나 사실 미드필더도 뭐 엔저르페 있고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르브리스도 여전히 있고 괜찮은데 수비가 문제예요 지금. 뭐 이고르 실바는 뭐 그렇다 칩니다. 뭐 전반기에는 많이 뛰지도 않았고 후반기에 조금 썼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메이테랑 라포르테 빠져 중앙수비 둘 빠졌는데 뭐 로리앙은 원래 3백 4백 왔다 갔다 하는 팀이어가지고 뭘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수비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 숫자가. 그러니까 3백을 쓸 때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르고프였나? 원래 사이드백 좀 뛰는 애 있는데 걔가 스토퍼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170대예요. 약간 리산드로 메타로다가 그렇게 소화를 하는데 센터백 둘 뽀백을 쓴다 하면 솔직히 170짜리 센터백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있는 선수라고는 이제 뭐 주전급의 센터백 한 명 남아있긴 하고 나머지는 젊은 그 보통 B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B팀 막 이런 팀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밑에 있는 유스 단계보다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애들 수비밖에 없어 남은 게. 그래서 이 경기 수비적인 라인업을 어떻게 들고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불안함 자체가 있는 게 불안합니다. 뭐 만원에는 뭐 음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골키퍼 뎁스는 여기가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브레스트도 제가 브레스트도 몇 차례 좀 분석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풀라인업 브레스트는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부터 브레스트 무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멘트를 던지고부터 한 번도 안 졌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앉을 줄은 몰랐어. 만만치 않은 건 알고 있었는데 뭐 렌스 원정에서 비기고 니스 이기고 홈에서 뭐 직전에 또 낭트를 이겼어요 홈에서 2대 0으로. 최근 7경기 한 번 졌는데 파리한테 졌습니다. 파리한테. 원정에서는 3연무 중이고 홈에서는 전승이에요. 3연승. 지금 강등권에서 보통 막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라리가도 그렇고 좀 두각을 나타내는 팀들 중에 한 팀이 제가 볼 때는 브레스트. 거기에 이제 좀 스트라스부르 조금 올라오고 그 밑에 이제 옥세르 낭테가 조금씩 이제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로리앙이 어쨌든 수비적에 저런 문제나 동기부여도 없고 로리앙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꽤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올려서 여기 써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좀 가둬놓고 점유를 하면서 이렇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 역습에 좀 특화되어 있는 팀이에요. 좀 해외 쪽에서는 이 로리앙의 축구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거의 뭐 칼럼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랬던 만큼 그런 식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기회가 많이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로리앙 같은 경우. 근데 브레스트는 지금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고 풀라인업의 상태라면은 이거는 정배가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경기다. 안 된다고 봅니다. 브레스트 프렌. 여섯 번째 뉴캐슬 대 아스날. 롱스테프, 막시맹 불투명, 살리바, 토미아스, 엘레니. 일단 뉴캐슬은 이선에서 뭐 하프 스페이스 좀 공략해주고 왔다리 갔다리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준 롱스테프가 직접적인 약간의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주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막시맹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막시맹까지 또 불투명에 떠 있는데 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막시맹도 테스트해 본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아스날은 뭐 토미아스, 엘레니 그렇다 치고 윌리엄 살리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로폴딩을 계속해서 좀 기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역시나 수비 라인에 대한 변화 그리고 홀딩 같은 경우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비가 박살이 나 있었는데 직전 경기 최시전에 그 스페치아 이번 시즌 주전 수비수였었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 아스날에 데려왔어요. 키비오르라고 걔를 썼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물론 경험은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이도 어리고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나? 선발은 처음일 거예요. 제 기억상 선발은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만큼 오늘 또 역시나 뉴캐슬 원정에서 홀딩이 나오면 당연히 불안한 거는 그냥 뭐 패시브고 키비오르가 나왔을 때 직전 경기 홈에서 안정적이었다고는 하나 오늘은 원정 경기 더군다나 뉴캐슬 원정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아스날의 수비는 좀 불안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전반은 팽팽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전반 자체는. 근데 후반전에 기울어질 거라고 봅니다. 뉴캐슬 쪽으로.
결국 아스날이 항상 매 경기마다 고전하는 후반 경기력, 시즌 초반부터 그랬었거든요. 근데 워낙 스코어 차가 좀 벌어지고 잘 잠그다 보니까 뭐 이겼던 경기들이 많은데 후반에는 잘 잠그질 못하니까 이제 골 쳐먹고 2대2 막 이런 3대3 개같은 무승부 띄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스날이 정배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뉴캐슬 프렌을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건 뉴캐슬이 정배여가지고 조금 배팅하기 좀 까다롭긴 한데 10분밖에 없어요? 알았어. 이거는 뭐 멤버십 분이 10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멤버십만 먼저 올려드릴게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10분밖에 없대. 뭐 어디 가시나봐. 출근하시나? 아니 주말인데? 어쨌든 출근할 수도 있지 뭐 주말에. 어쨌든 미리 올려드려야겠다. 지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도 올려놔야겠다 그냥 멤버십은. 나머지 분들 분석 끝나고 보내드릴게. 금방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작년 이맘때 아스날 챔피언스리그 토트넘하고 경쟁할 때 뉴캐슬한테 졌습니다. 그때 제가 프렌을 봤었죠. 이거 아스날이 못 이긴다. 뉴캐슬 프렌을 봤었는데 오늘도 뉴캐슬이 제가 볼 때는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스날이 어쨌든 활약적인 부분은 분명 살아있고 양팀 다 화력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서로의 창을 막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2대1 뉴캐슬 승? 아니면 2대2 무승부? 뭐 요정도 느낌으로 볼게요. 7번째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웨니에 니코 셜러터백 하팔 게레로 불투명이고요. 볼프스 이제 사이드 쪽에 오타비오나 뭐 레쿠아, 루카스 메차 전방에 거기에 이제 파레디스 어느 정도 누수가 지금 있어요. 수비 쪽도 그렇고 뭐 전방도 그렇고. 근데 원래 빠져 있긴 해서 루카스 메차는 오타비오도 최근에 계속 빠져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돌문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은 명단 포함됐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선발일지 벤치일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명단 포함됐다고 합니다. 둘 다. 셜로토백 하팔게르로. 어쨌든 뭐 이거는 사실 분석할 게 특별히는 많지는 않은데 일단 돌문이 직전 경기 보험 원정에 있어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악의 오심, 심판진이 사과하고 뭐 성명문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발표했습니다. 오심 인정 때렸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개 같은 거 시부레 나 부러졌잖아 그때. 돌문 탐폴하겠는데 개 같은 거.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이번 시즌 유럽 리그 최악의 오심 중에 하나였던 그 속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우승 경쟁을 하는데 1대1 무를 캤습니다. 원정에서. 오늘 상대 볼프스거든요. 분명히 최근에 볼프스가 만만치 않아요. 보움도 이기고 마인츠도 이기고. 근데 뭐 다 제껴두고 볼프스는 기본적으로 돌면 밥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볼프스가 홈에서 이기긴 했거든요. 진짜 오랜 연패를 끊었어요. 이거 이기기 전까지 마지막 승리가 2015년 5월이었어. 홈에서. 참 그리고 이게 돌문 원정에서 볼프스가 마지막으로 이긴 건 2012년도입니다. 11년 전이 11년 전. 그리고 최근까지 이번 시즌 패배한 기록을 빼면은 한 뭐 8년 동안 전승 1무. 몇 승인지 나도 세기가 귀찮아. 전승 1무 맞대결. 이기 때문에 밥이었던 상황이나 지정 경기 판정을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눈을 불을 켜고 좀 봐야 되는, 어쨌든 잘 봐주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얘네들이 빠진다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들어가 준다면은 뭐 두 팀 간의 상성적인 부분도 있고 돌문이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건 아니니까 도르트문트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승부고요. L마인까지 볼게요. 마인은 조금 근데 불안하긴 하다 뭔가 느낌상. 이렇게 보고
마지막이 아니죠. 2경기 남았다.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마리오위, 루카스 마르티네즈 출전 정지, 카브랄. 이 경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뭔가 주력으로 찍기는 좀 나폴리 이미 우승 확정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내피셜 분석 메타인데 나폴리가 어쨌든 우승 확정됐고 홈에서 확정된 이후 첫 경기잖아요.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그 관중들 와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로 이제 뭐 사실 우승해서 알바노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결장자들을 좀 봤을 땐 사실 피오렌티나가 루카스 마르티네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빠지는 건 아쉬워요. 전방에 어쨌든 카브랄도 빠져있고 이런 부분은 분명한 공백이에요. 뎁스가 좋은 팀인데 카브랄이 그리고 최근에 또 득점 감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야 언제 얘가 득점 1위 됐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누수해서 나폴리 쪽으로 볼만한데 제 생각에는 최근 경기들 나폴리가 뛰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점수차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귀신 같은 무승부 뜨거나 아니면 이번엔 그래도 홈이니까 이겨준다라는 메타로 이제 한 점 차 승리나 그런 그림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가볍게 무승백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언더가 존나 떨어져요 배당이. 왜? 직전 경기들 내용 때문에. 경기 봤잖아 우리. 공격 안 해요 이 새끼들. 8번째 웨스트햄 대 맨유. 쿠팔, 주마, 스카마카, 아구에르드, 데클란 라이스, 수책 불투명, 바란, 리산드로, 맥토미니, 반더비크, 까르나초.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결장자들이 있죠. 뭐 소책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 쪽의 핵심인 아구에르드, 주마까지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아구에르드가 지금 불투명에 떠있고 이제 뭐 핵심 오브 핵심인 데클란 라이스도 오늘 불투명이라서 출전 여부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맨유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결장자들과 가르나초는 복귀 이슈 있는 상황인데 뭐 라인업을 보고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 데클란 라이스 불투명 걸려있잖아요. 뭐 그래요. 아구에르드도 지금 어쨌든 불투명 걸려있고 뭐 근데 또 중앙에 수호책 걸려있고 맨유 승 보겠습니다. 좀 근데 쉬울 것 같진 않다. 햄무 오바 2대1 여기까지입니다.